비례용 위성정당으로 선거판이 시끄러운데요. TV조선이 위성정당 논란의 책임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오늘은 3월 3주차 방송사 저녁 종합뉴스에서 나온 좋은 선거보도와 나쁜 선거보도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나쁜 선거보도로 TV조선입니다. TV조선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거슬러 비례용 정당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느닷없이 이 책임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돌렸습니다. 지난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당명을 더불어 시민당으로 정했는데요. 같은 날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합당해 만들어진 민생당은 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지 말지 이 여부를 두고 내부 갈등을 겪었습니다. 정치개혁을 바랐던 시민들의 요구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밥그릇 싸움에만 혈안이 된 모습인데요. TV조선은 이 두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 선거제 개혁의 취지에 역행하는 정당들을 탓하는 것이 아닌 선거제를 뜬금없이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신동욱 앵커는 더불어민주당 관련 기사에선 총선을 코앞에 둔 여야가 모두 비례대표 정당 문제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무리하게 도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탓에 여야 모두 지독한 이전 투구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적했고요. 민생당 관련 기사에선 비례정당 대혼란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게 바로 4+ 협의체에 가담했던 군소정당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모두 지독한 이전 투구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인데 바로 그 이유가 무리하게 도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 4+1 협의체에 가담했던 군소정당들에게도 이 혼란의 책임이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선거제 개혁의 기본 정신을 무시하는 것은 이 정당들이지 바뀐 선거제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거제가 선거제 꼼수의 원인이 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각 정당의 혼란과 이전 투구를 제대로 비판하고자 했다면 민주주의 확대라는 취지에 역행하는 이 정당들의 행태에 더욱 초점을 맞췄어야죠. 물론 이런 충고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과 의석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고 더 많은 목소리를 제도 정치 안에 담고자 여기에 찬성하는 언론사들, 이런 언론사들에게는 적절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TV조선이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원내에 진입하기 원할지 여기에 동의할지는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TV조선은 자유한국당의 비례용 정당엔 신의 한 수라고 보도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선거법 개정안이 한창 논의가 될 때쯤에 TV조선은 비례용 정당을 만들겠다며 꼼수의 물꼬를 튼 자유한국당, 현 미래통합당에 대해선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을 써서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기사인데요. 제목은 단독 한국당이 준비한 신의 한 수로 제목에서부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대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당은 내부적으로 페이퍼 정당 창당을 기획 중입니다. 예를 들면 비례 한국당 같은 것입니다. 핵심은 지역구 투표는 한국당에, 정당 투표는 비례 한국당에 하도록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라면서 자유한국당의 전략을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TV조선 주말 메인 뉴스 앵커인 박정훈 앵커가 거대 정당들은 지역구 당선자가 많으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비례대표를 많이 못 가져가니까 별도 정당을 만들어서 거기로 비례를 찍게 하겠다. 이런 전략인 거군요. 라고 되물었고 기자는 자유한국당이 자당 의원들을 출당시켜서 비례대표 기호 앞부분을 차지하려고 한다라고 또 친절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내부적으로 선거운동에 쓸 손동작까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면서 기자가 직접 손가락으로 2번과 5번을 만들어서 보여줬죠. 그러면서 기발한 아이디어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 보도에서 자유한국당, 현 미래통합당의 꼼수가 비판받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치 대단한 비법이라도 되느냐 TV조선이 소개를 해주고 있죠. 이 보도에서 그나마 꼽을 수 있는 비판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박정훈 앵커가 꼼수로 보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한마디 한 것뿐입니다. 선거제를 개혁해 놨더니 민주주의를 퇴행하는 방식의 꼼수만 부리고 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이 기사에선 찾아볼 수가 없죠. 여야 모두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을 하겠다고 선언한 지금도 TV조선은 미래한국당에 아주 너그럽습니다.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에요. 3월 19일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비례순번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자 한선교 대표가 사퇴하는 등 갈등이 불거졌었는데요. 이런 갈등도 사실 비판하려고 하면 비판할 점이 참 많습니다. 꼼수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놓은 것부터가 잘못인데 자매정당이라는 포장지를 둘러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인 미래한국당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미래통합당이 후보 공천과 지도부 선임에 개입한 겁니다. 바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TV조선은 이게 통합당 뜻과 반대로 독자 행보를 보인 한국당 탓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갈등을 통해서 황교안 대표가 정치를 배워가고 있다고 평가를 했죠. 3월 19일 앵커와 기자가 대담을 나누는 공천 갈등 속사정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신동욱 앵커가 이런 파국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기자에게. 그러자 기자는 미래한국당은 아시다시피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이라서 당권을 쥔 황교안 대표가 영입해온 인사들을 고려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한선교 대표는 이걸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순번을 짠 겁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신동욱 앵커는 황교안 대표가 김형우 공관위원장은 지역구 공천 문제로 사퇴를 했고 한선교 대표도 비례대표 문제로 사퇴를 해서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긴 했는데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황교안 대표가 정치를 배워가고 있다 또는 정치를 알아가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김 기자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기자는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고요. 그러면서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다가 황교안 대표 스스로 부메랑을 맞은 측면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라고 덧붙이기까지 했죠. TV조선에게는 다른 당의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는 배워야 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은 부메랑 맞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어떤 것인 모양입니다. 비판의식은커녕 노골적인 미래통합당 편향만 드러난 총체적 난국 기사였습니다. 3월 3주차 또 좋은 보도로는 저희가 KBS 기사들을 꼽았는데요. 각 정당들이 10대 공약을 낸 거 알고 계셨나요?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1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 총선에서 이런 10개 공약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고 제출을 한 겁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면 모두 다 보실 수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벤처기업 육성을, 미래통합당은 감염병 대응 강화를 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민생당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약속했고 정의당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첫째로 올렸습니다. 이런 10대 공약은 각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세운 아젠다와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정보지만 이를 당일 메인 뉴스에서 보도한 방송사는 KBS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좋은 보도로는 KBS의 국회감시 K를 꼽았는데요. 국회감시 K라는 이 이름은 지난해 말 엄경철 보도국장이 출입처의 점진적 폐지를 선언한 다음에 출입처에 들어가지 않는 기자들로 꾸린 정치부 소속의 팀입니다. 이 국회감시 K는 지난 18일엔 국회의원들이 법안 쥐어 짜내기를 통해서 입법 건수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20일엔 기업들 편을 드느라 국민 건강과 안전은 뒷전에 두고 법을 개정한 의원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두 리포트를 보면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누가 국민을 위한 입법에서 뒷전인지 또 21대 국회에선 어떤 법안을 더욱 논의해야 할지 알 수 있답니다. 유권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는 점에서 좋았는데요. 각 정당의 이전 투구만 전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 선택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 보도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더 믿을만한 미디어 비평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